아이들의 평소 생활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해보잖아요. 아이들의 생각 상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누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미 정형화된 사고와 감각을 뚫어내기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생 김정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전 영상인 미술의 가장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보고 그리기에 이어 이번에 중요한 또 다른 기본기인 상상해서 그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생각 상상을 통한 표현하기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편은 유아들부터 성인들까지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막연했던 아이들의 상상해서 그리기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용 많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타임라인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시청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할 텐데 이번 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생각 상상 표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발달적인 측면에서 생각 상상을 알아볼 텐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것이 가능해지며 우리 몸에 어떤 작용으로 인해 발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 감성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 상상 그리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지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달적인 측면입니다. 자, 이건 어렵지만 매우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시면 생각 상상력을 아동 발달에 맞게 교육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생각 상상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려면 가장 큰 대전제가 필요한데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영상 멈춰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작용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하실 때 여러 가지 뇌에 저장된 정보들의 기억을 떠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 떠올리는 정보들은 어디서 얻겠어요?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전부 우리 몸 바깥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외부의 자극, 즉 경험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의 정보를 뇌, 그것도 해마라는 곳에 저장하죠. 이 해마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중요한 녀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 저장되어 있느냐, 이게 생각 상상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사과라고 읽죠. 자, 여러분들은 이 사과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다양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과에 대한 이런 단편적인 이미지만 떠올리셨나요? 아니면 사과의 다양한 색상, 향기, 맛, 여러 관련된 순간들의 기억이 머릿속에 다양하게 떠오르시나요? 아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따로 별 말을 하지 않아도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생각 상상의 능력이 많이 제한된 상태고요, 후자라면 생각 상상력이 매우 다양하게 열려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자의 아이들이 무언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당연히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 상상을 발달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동 시기에 그런 능력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과 표현을 통해 육성이 되는 것이라고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길더라도 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결정적으로 아이들마다 이런 생각 상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경험에서의 차이가 매우 결정적입니다. 그것도 직접 경험입니다. 자, 아동, 특히 영유아 시기 때는 이 직접 경험이 100번 양보해서 80%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뇌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뇌를 생각하시면 보통 이런 전두엽, 후두엽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하시겠지만 아동 교육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뇌의 구조가 있어요. 바로 뇌간, 변연계, 대뇌피즈,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아시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데 기준이 바로 잡히실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씩 설명하자면 뇌간, 생명의 뇌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호흡, 심장박동, 수면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대략 3세 정도쯤에 성숙해진다고 해요. 그 다음은 변연계입니다. 자, 이거는 감정의 뇌라고 하는데 주요 기능이 감정 처리, 기억 형성, 행동 및 동기부여 등이 있고 대략 6에서 7세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변연계의 주요 구조는 해마, 편도체, 시상하부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이 생각 상상에 관련된 거니까 이 생각 상상의 초별점이 되는 게 바로
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마가 인간의 기억을 담당하는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자, 이게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대략 2돌쯤이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을 그나마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2세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뇌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를 이성애뇌라고 합니다. 이 대뇌피질이 흔히 말하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7세 이후쯤에 본격적으로 언어랑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데, 이때가 교육학적으로 보자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커가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뇌간, 변연계, 대뇌피질 이런 순서로 발달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런 유아들은 이성의 뇌가 아닌 이런 감정의 뇌, 변연계가 더 우선적으로 발달하고, 그에 따라 모든 행동이 지배되는 시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인 여러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유아기는 뇌 변연계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번 주제인 생각 상상에 관련된 거는 변연계 중에서도 기억 형성에 관련된 해마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뇌의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먼저 오감을 통해 경험을 딱 해요. 그러면 와 이쁘다, 나 이거 어디서 해봤던 기억이 나.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변연계에 있는 해마에 딱 저장이 됐다가 뭐 그림을 그릴 때나 다른 무언가를 할 때 뭐 이거를 어떤 색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처리 방식들이 이런 되뇌피질로 전달돼서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다양하게 생각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뇌발달 입장에서 보면 변연계 발달 시기에 맞게 이 해마라는 곳에 다양한 경험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지 않겠어요? 요즘 아동교육 실태를 보면 이거를 좀 거스르는 행태가 참 많죠. 그런데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관찰해 보면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아이들의 평소 생활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해보잖아요. 아이들의 생각 상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의 주변 환경이 스스로 경험해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것도 직접 경험으로 말이죠. 또 그런 아이들에게 뭐 예체능과 같이 뭐 오감을 통해서 뭐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막 이렇게 막 겪는 것보다는 막 거실 뭐 어지럽힌다고 뭐 만지지 마, 뭐 좀 묻는다고 뭐 지지하지 마. 자, 그리고 또 아직 뇌 발달적으로 이런 발달 시기도 아닌 되뇌피질에서 관장하는 언어, 연산, 읽기, 쓰기 이런 거 시기에 맞지 않은 능력과 난이도 학습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생각 상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여기에 더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용 미디어 컨텐츠, 이거는 겉보기만 교육이지 본질적으로는 제한된 자극만 주는 매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인식하는 정보들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기에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거는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식을 뽐낸다거나 딱히 아이의 인지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에 의미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뭐 한 예로 뭐 유치원 아이들이 뭐 에베레스트 산을 막 얘기하는데 뭐 그 시기에 아이들이 뭐 알면 그런 거 어디 했어요. 그렇다고 등산을 많이 해봐요? 평소 주말에 가족들 따라서 산을 많이 다니면 그건 또 인정할게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각 상상력이라는 것은 아동 시기, 특히 유아기 때는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많이 안다고 느는 게 아닙니다. 유아 시기에 이런 생각 상상의 토대는 일상의 경험, 대화나 소근육으로 작품을 표현해 봐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몸으로 겪는 직접 경험들이 먼저 충분히 다져지고 그것들을 아이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 혹은 7세쯤 그때 비로소 사고력과 창의력이라는 싹과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저는 현장에서 여러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확실히 유아 시기 때 어떤 자극의 경험을 받았는지에 따라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한테 그림 지도하다 보면 딱 어떤 아이인지 다 티가 나요. 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부족했던, 제한됐던 아이들을, 혹은 뭔가 배움에 있어 답이 정해지고 암기를 많이 했던 아이들, 또 언어를 빨리 떼고 그런 것에 칭찬을 좀 받았던 아이들, 창의 상상력 빨리 다칩니다. 자, 여기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 이러실 거예요. 아닌데 내 주변에 유아기 때 공부도 잘하고 연산 잘하고 좀 하는 아이들도 그림 잘 그리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림들, 그리고 또 스케일도 작고
똑같은 캐릭터만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지만 뭔가 자기 의도대로 의미를 담아서 궁리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무에서 유를 만들고 발견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반대로 어렸을 때 뭐 부모님 밑에서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물론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과 한계 안에서 하고 싶은 자기 의도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탐색하고 실험하고 표현해본 아이들이 감각의 수용력도 크고 낯선 환경에서도 조건에 맞게 자신을 잘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 상상이라는 것은 뭐 유아 시기 때 내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이것들을 초등학교 올라가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이렇게 누적이 되고 육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기 기저에 깔아두었던 그 씨앗들이 다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학년 이후쯤 뭐 그때부터 뭐 논술학원을 다니고 뭐 미술을 배우고 뭐 창의력을 키운다고 학원들을 많이 보내시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누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미 정형화된 사고와 감각을 뚫어내기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자, 이후에 어떻든 현실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생각 상상을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트레이닝 할까요? 자, 이 내용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실전 트레이닝 방법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깨부수기를 통한 생각의 정렬입니다. 자, 이 트레이닝은 아동 시기별로 지도하는 방법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어떤 표현을 하기까지 대상을 지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들 속에서 이를 가로막는 제약들을 깨부수고 표현의 과정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아이나 어른들이 창작을 하는 과정의 순서를 도식화해 보면 자, 지각,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경험합니다. 생각 상상, 알고 경험한 것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자, 행동, 그것들을 그리기, 말, 운동 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감상, 그런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본인이 어떤지 살펴보고 자, 피드백, 살펴본 결과에 대해 다음 행동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영상에선 이 지각에서 행동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트레이닝의 목적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지각에서부터 행동까지의 물길을 뚫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뚫리지 않으면 그 아무리 비싸고 좋은 교육으로 물길을 만들어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이들 역시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아이에게 뭐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아이가 표현의 물꼬가 잘 뚫려서 물이 흐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제가 유치부나 초등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본인이 무엇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른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과연 진짜 몰라서 그럴까요? 보통 이럴 때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대개는 그려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려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아이의 본질적인 표현의 역량을 다지려면 같이 그리기는 하지만 계속 생각 상상을 하게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먼저 이 지각과 생각 사이의 벽을 뚫어야 하는데 모든 어린이들이 다양한 양질의 기억을 갖출 수 없지만 뭐든 기억 창고에 정보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사과를 그린다고 해볼게요. 그리기 전에 사과에 대해서 떠올리게 시켜야 해요. 여러 상태의 사과들의 경험을 떠올리게 아이들 머릿속에 불을 밝혀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각과 생각 사이의 물길을 뚫어주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잘 안 되면 실물 대상이나 정보 매체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려나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행동하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생각을 했으면 얘들아 그리기를 해볼 건데 먹기 좋게 깎은 사과는 어떤 모양일까?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미 사과는 동그랗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잡혀있으면 아이들은 엄청 버벅거릴 겁니다. 자, 약간 반달 모양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반달을 그리면 돼요. 자, 일단은 잘 기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의 역량이 좋으면 좋은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보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행위의 물꼬를 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뭐 나름대로 반대를 그렸다 칠게요. 찌그러져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사과를 깎을 때 잘 보면 여기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먹기 좋게 깎지 않니? 사과를 깎으면 빨간 것이 아니라
밝은 노란색이 나지 않니? 이렇게 아이의 생각의 흐름에 맞춰 같이 하나하나 그림의 표현 요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 그림의 전후 변화를 서로 비교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뭐가 더 나은지 딱 감이 올 거예요. 자, 이러면서 생각에서 행동까지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이 생각의 정렬을 시키면서 표현의 물길이 스스로 돌게 연습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몇몇 유치부 아이들의 경우 뭐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안 돼요 막 징징거릴 겁니다. 자, 그런 경우 그려주지 마시고 옆에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막힐 때 그냥 외부에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역량을 다지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차츰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좀 더 창의적이고 그런 사고력을 통해 그 체계적인 물길을 다듬어 가는 거죠. 자, 이 생각 상상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는 때가, 자, 빠른 아이들은 6세부터 가능하고요. 대략 7세 중후반 정도입니다. 자, 교육학적으로 보자면 전조잡기에서 구체적 조잡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유아 시기 때 그림을 잘하는 아이들 혹은 초등 올라가서 그림은 물론이거니와 글도 잘 쓰는 아이들, 이 생각 정렬을 통한 표현의 메커니즘의 질과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트레이닝이 잘 되는 아이가 있고 잘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트레이닝에 대한 대전제인데 이거는 환경의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뭔가 기억을 꺼집어내려 해도 그간에 겪은 경험들이 정형화되어 있고 빈약하다면 표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아이의 발달 정서가 6살이 지났는데 아직 나나에 머물러 있다면 나나를 좀 더 하도록 둬야 합니다. 나나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뭐 형태를 그리라고 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 상상을 통한 제대로 된 사고력과 창의력의 토대를 다지고 싶으시다면 오감 활동을 통해 특징을 보는 관찰력과 크게 제약받지 않는 아이의 표현을 그냥 냅둬보게 하면서 양질의 직접 경험이 밑바탕에 깔려야 합니다. 자,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내용은 좀 방대하고 좀 파고들면 들수록 어렵고 정교해지다 보니 그런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려다가 좀 많이 축약돼서 저희 생각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아동 교육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금의 시대에 대한민국 아동들의 사고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체감됩니다. 예전보다 살기도 좋아지고 교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나오고 뭐 아이의 사고력이니 창의력이니 그런 거 다 좋다는 것들을 시켰는데도 정작 오히려 아이들의 본질적인 사유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 교육의 실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의 원인을 뭐 공부나 학습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스마트폰만 하고 뭐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렇다. 그러나 제가 감히 예체능 교육자, 미술 교육자 입장에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 위주지 집어넣는 것을 꺼집어내서 표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여드린 지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상, 피드백, 이 구조에서 행동을 해봐야 이게 어떤지 알고 감상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수정 보완, 피드백을 거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궁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사고력이 강해지는 과정이고요. 저는 아이들이 이와 같은 과정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해요. 꼭 미술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나 다양한 상황들이 되겠죠. 그리고 경험만 한다고 될까요? 본인이 경험한 것이나 느낌적으로 모호한 것들을 대화나 그림이나 글쓰기를 통해 제가 영상에서 말한 생각의 정렬로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현실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있고 사유하는 능력이 성장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지도해 줬고 많은 변화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통해 정말 아이들의 생각 상상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실천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생 김정우였습니다.